만들어본 1팀입니다. 일단은 다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우키요에라는 이제 하나의 서양의 약간 서양화의 영향을 준 일본의 약간 그런 일본 그림을 주제로 이렇게 퀴즈를 만들어 보았어요. 저희는 이제 약간 붙이는 형식으로 해서 약간 조금 참여하는 거에 좀 재밌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먼저 그 퀴즈를 이렇게 세로 3개, 가로 3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보고 혹시 약간 여기서 한번 맞춰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세로 1번 뭐라 써져 있죠? 저희가 읽어드릴게요. 일단 세로 1번은 이 세로 요 그림, 이 해당 작품의 하나 전체를 일컫는 말을 뭐라고 할까요? 혹시 맞추실 수 있는 분 저희 주제에 바로 드러나 있습니다. 안정도 책이 없어요. 2번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로 2번. 그러면은 세로 2번, 그 문제를 하나씩 다 읽어드릴게요. 세로 2번은 요 여인의 그림인데 이 작품 속 여인의 전통 의상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수인이가 뭔데? 키모노. 네, 맞아요. 이거를 떼서 나와서 붙여주시고요. 정말요? 네. 영광이? 이 기본어를 찾으셔서 세로 2번에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세로 2번. 저 새로 3번을 붙여야죠. 목이 물려가지고 그 머리가 제대로 안 보이고. 뭐라고? 저 새로 3번 세로 3번이요? 메이지 유신 맞아요. 그 세로 3번 제가 또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일본의 시대 구분 중 땡땡땡 유신으로 잘 알려져 있는 1868년부터 1912년까지 일본의 연호는 이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세로 3번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붙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나오시면 돼요. 문제라서. 그 다음에 가로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1번 우키요에는 땡땡 시대에 등장하였다. 찾아보셔도 되고요. 가로 2번 우키요의 영향을 받아 이 작품을 만든 화가의 이름은 요 이름은.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작품을 그린 화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1번이요. 어떤 1번이요? 그 가로를. 가로 1번. 네, 형은. 가로. 애도. 네, 맞아요. 앞에 나오셔서 붙이시면 됩니다. 가로 3번. 가로 3번. 안 하실 분한테 조금 기회 드릴게요. 알겠어요. 가로 1번. 세로 1번이 가장 쉽거든요. 저희의 작품 주제를 딱 알려주는 그 단어여서 딱 찾아보시면 되는데 그 세로 1번이랑 가로 2번이랑 가로 3번이 나왔어요.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여러분 가로 2번은 이 한 글자 보고도 그냥 맞추실 수 있어요. 여기서 찾아서 다음이 그러니까 목적으로. 네, 맞아요. 정답은 모네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로 1번 하고 싶으신 분 가로 3번은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약간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 사쿠호 중에 맞추시면 돼요. 순서를 맞추시면 수인이 해도 돼? 아무도 안 하면. 수인이 홈그사이? 맞아요. 맞아. 승희가 정답을 방금 말했어. 그거 승희가 한번 붙여봅시다 이번에는. 왜? 아무도 세로 1번을 맞춰주지 않는 거죠? 세로 1번이 제일 쉬운데요. 처음에 말했는데. 처음에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문제에도 있어요. 문제에도. 그러니까 문제는 준서. 맞아요. 진짜 나와 배우지 않았어요. 뭔 소리?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니 여기 써 있어. 아 그래? 세요. 다들 당당하게 붙이세요. 그렇지. 너무 뚫려가지고.
누구라고? 토크사이. 다 잘 맞춰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 다음 퀴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키요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키요에는 17세기에서 20세기 초 일본 에도 시대에 성립한 당대 사람들의 일상생활이나 풍경, 풍물 등을 그린 풍속화의 형태를 말합니다. 우키요라는 말 자체는 떠다니는 세상의 그림이라는 뜻으로 이 말의 유래는 똑같은 발음의 다른 말인 우키요, 즉 근심 어린 세상이라는 말이며 근심스럽고 걱정스러운 세상이라는 개념입니다. 우키요에는 기본적으로 판화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인쇄가 가능하고 또 확실한 그림체와 부담한 구도가 있는 특징이 있는 그런 판화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에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에도는 이제 땡땡 시대에 등장하였다라는 질문에 답인데 우키요에는 에도 시대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에도 시대는 1603년부터 1867년에 일본의 이런 시대의 부분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제 이 에도 시대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때 에도 시대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되게 전란으로 혼란스럽고 되게 어지러운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 에도 시대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제 전란이 끝나고 나니까 그러면은 사회가 안정이 된 후에 우리는 그럼 좀 슬프고 조금 되게 침체되게 살지 말고 그냥 즐겁고 신나게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그 아까 혜진이가 말했던 것처럼 한자를 다르게 써서 좀 즐거운 날을 뜻하는 그런 식으로 한자로 바뀌게 되어서 이 에도 시대에 우키요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모노를 설명드릴게요. 네, 우키요의 화풍에는 굉장히 기모노라는 옷이 굉장히 많이 담기는데 기모노의 뜻은 입는 것이라는 뜻으로 즉 여러분들이 모두 알듯이 일본의 전통 의복을 뜻합니다. 기모노는 머리 장식, 그리고 기모노, 그리고 여기에 다는 오비, 허리띠, 그리고 내이 속옷과 속옷과 버섯 및 조이 신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근대에는 되게 간소화돼서 이렇게 편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제가 좀 흥미로운 사실들이 여러 개 있어서 조사를 하다가 기모노는 한 벌에 1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다 얘기를 하면은 하카메리, 호네니, 마에미고로, 소데, 타모토, 오쿠비, 켄타키, 미타케, 유키타케, 카타하바, 소데하바, 소데타케, 소데구치, 소데치키로 나눈대요. 그게 약간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장, 여기부터 여기까지 기장 이거를 16개로 구분을 해놓은 것인데 이렇듯이 기모는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이 입어져 오고 있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은 소매를 길게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나 결혼 안 했어. 이렇게 네, 약간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모델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 가운데 사진이 바로 모네가 그린 작품인데요. 모네는 평소 일본의 우키요의 작품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평면적인 작품 스타일 또한 우키요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키요의 판화는 프랑스 회화 역사의 자포니즘이라는 새로운 예술 운동을 초래하였고 그 이후에 프랑스 인상주의 및 후기 인상주의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일본의 다리를 그린 작품으로 모네에게 자포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쿠사이를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 우키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불리는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호쿠사이 가츠시카 호쿠사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작가가 그 우키요의 진짜 대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근데 이게 후지산 36병이라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후지산이 조그맣게 있어요. 이 후지산 36병이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그 연작, 약간 자연 연작 이런 작품을 모아놓은 건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 이 작품을 가츠시카 호쿠사이라는 우키요의 대표적인 작가가 그렸습니다. 다음은 레이지를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기 전에 약간 좀 TMI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이 파도가 여러분 아이폰에 검색하면 파도 이모티콘이 저거를 따라 그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유명한 작품이고 이제 메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메이지는 메이지 덴노가 제기했던 시기에 사용한 일본의 연호이자
시대 구분이에요. 그래서 1868년부터 1912년까지의 시기를 이르는 말이었고, 당시 천황은 무스히토 천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메이지 덴노가 그 당시에 수도의 명칭을 지금의 도쿄로 바꾸고, 메이지 정부도 교토에서 도쿄로 자리를 잡는 등의 업적을 좀 이루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약간 오버돼가지고 지금 바로